최근에 들어보니까 쿠팡의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는데 네.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연합뉴스 측에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 그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개인정보거나 보안 때문에 그렇나라고 해서 봤는데 그 과거 대기업들 5대사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는데 네. 유독 쿠팡만 유독 그러죠? 쿠팡만 그 공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왜 그럼 쿠팡 공개를 거부했냐라고 했더니 쿠팡 임직원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거를 왜 국회 사무처가 걱정하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쿠팡 대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그분들이 어떤 의원을 만났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는 게 싫은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줄 때는 뭐 예를 들면 전례가 없는 일이면 안 줄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같은 5대 그룹의 국회 방문 기록도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쿠팡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왜 안 주는 걸로 보이십니까? 네. 만난 사람들이 공개되면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그렇게 걱정. 그러면 우린 더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그렇죠. 만났는지?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가. 네. 그러니까. 숨기는 그리고 자가 사실 범인이지.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기업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떳떳하면. 떳떳한 게 그거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단체 소송, 집단 소송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응원해 주실 정치권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리고 청문회 하시면서 유명해지신 분들이 막 국정조사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조사가 네. 뭔가 개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네, 말씀하시는 제가 몇 번 계신 문의 거죠? 드렸거든요. 네. 국정조사 언제 되시냐. 그럼 맞춰서 저희가 이게 통상 이슈로 안 가게 하려고 뭐 준비를 하는 게 있었는데 연락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이게 한때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로비스트 합법화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미국은 이제 합법화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요. 네. 대관을 두고 계속 국회를 접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쿠팡이 제일 국민 정서를 건드렸던 기업인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 의원들을 줄줄이 만나고 다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안 됐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 아까 국정조사 얘기하셨는데 말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고 지켜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동일한 최고치도 67%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긍정평가 67, 부정평가 24.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좀 민생 문제나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유가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는 흔들림이 없다. 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 뭐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 4년 1개월밖에 안 남았다. 난 또 대통령 입에서 4년 1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깨라는 말도 그게 그러니까. 정말 큰 것 같아요. 40년 할 수 있게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 41년으로 맞고 아니, 4년 1개월 남은 거를 이 지금 대통령이 말도- 방법을 알려줬어요 스스로. 아니, 우리 4년 4년 1개월밖에 안 4년은 남았으니까 부족해요. 잠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2배로 임기를 쓰자. 그러면은 8년 2개월이 자동으로 된다. 이것도 명언을 알고는데 네. 오히려 씨 그걸 못 참고 그러니까. 41년을 일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속도를 2배로 네. 올리지 않아도 8년 2개월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네. 진짜.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울경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부울경은 전체 평균하고 거의 수렴해요. 긍정이 64, 부정이 26이거든요. 서울보다 오히려 부울경이 긍정이 더 높아요. 서울이 62, 부정이 29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울경의 여론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대구도 긍정 55에 부정 31. 그러니까 긍정이 더 높게 나오는데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하면 약간 뭔가 이상한 게 나와요. 갭은 있는 거고. 네. 네.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전체 평균은 48, 국민의힘이 20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바닥 수준에 계속 있는 거고 민주당도 역시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네. 대구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구가 민주당 26, 국민의힘 39가 나왔어요. 아유. 결집이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에서. 네. 일종의 김부겸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니 우리라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네. 이게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중에 국민의힘이 김부겸 후보한테 막 밀리는 현상이 나오면 그래도 대구는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다. 사실 민주당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그 네, 상황일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니라 나를 찍어달라라는 말을 한 거 사실 그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를 선언한 것의 효과가 홍준표 개인이 대구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인다기보단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힘의 지금 지도부를 제외한 모두다. 라는 음. 식의 전선을 그을 수 있어서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걱정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긴장해야죠.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로 많은 분들이 거론하시는 부분에 대한 전철을 우리 출마자들이 잘 밟으면서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를 하는데 긍정평가 사유는 첫 번째가 당연히 경제 민생이 응답자의 19%가 뽑아주신 것이고 네. 그 다음이 외교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11%, 직무 능력 유능함이 10%, 소통이 7%, 서민 정책 복지 6%, 부동산 정책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이제 4%. 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한다면은 네. 전반적으로 잘한다 플러스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있다. 이런 체감되는 효능감이 있는 정치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거의 새로 사용되는 용어 같아요. 효능감. 이게 예전에는 사람이 일을 잘한대, 뭐 한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평가받을 거야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바로. 느껴지는 걸 해주잖아요. 네. 휘발유 가격 우리가 제한해줄게.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대통령이 교복값까지 딱딱딱 해갖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바로바로 찝어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래 정치는 뭐 장기적으로 막 5년 뒤에 평가받고 아니,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없어요. 그냥 바로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억제가 잘 되고 있구나. 네. 뭐가 있다는데 원유를 어디서 받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빠른 행정이 어떻게 보면 어필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이렇게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걸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평가 사유로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가 최고긴 하지만 부정평가 사유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게 경제 민생 고환율 이거고요. 그 다음이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부동산 정책 국고 낭비 추경 재정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사유인 과도한 복지하고 민생 지원금 국고 낭비 추경 재정 확대 요게 두 개가 이전보다 한 3% 정도의 포인트씩 올라간 거예요. 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수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에 부정평가할 게 별로 없었어. 네. 딱 집어서 나 싫어라고 말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책 아단자로는 네. 없었는데. 근데 추경 네. 가지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니 이거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를 찾은 거야. 못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유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딱히 뭔가 이렇게 이유를 잘 못 댔어요. 이유가 없으면 좋아하면 되던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도 저는- 무조건 싫어라는 게 있었거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히 대통령인데 언제까지 교복값, 쓰레기 봉투값, 휴게소값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해야 합니까? 이제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았으면은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다 떠먹여줘요. 맞아요. 네. 이거 되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특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언제 됩니까? 유권자들이 물어보고 시민들이 물어보면은 1년 있다 될 겁니다. 1년 뒤에 또 물어보면 6개월 더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이나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는지 네.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은 6개월, 1년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이 격변의 시기를 버텨내겠느냐. 강력하게 꾸짖은 겁니다, 지금. 사실 예시로 드신 6개월 1년만 해도 양반이죠. 막 계획하면은 나중에 달성일이 막 2030년 중반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를 눈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은 거야. 그거는 장기 계획이고 당장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를 계속 얘기하시는 게 말씀드린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스피디감이라고 생각하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렇게 안 좋은 대외 환경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도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네 아니면 뭐 기름값이 올라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아하, 이해해 준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까 우리 임기 8년 2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야 41년이나 40 네. 그래요 41년처럼 네. 41년처럼 쓰고 있는 힘드시면 대통령이니까 이민 가셔도 네.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씩 판별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대통령이 콕 집어서 6개월 1년 기간을 얘기했던 거는 늘 보면 질문을 하면은 기간을 앞세워가지고 토를 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일부 이제 국무위원들이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네. 한번 이제 1기 내각이 정리가 되고 2기까지 이제 바뀌겠죠. 그때까지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을 못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거나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고 네. 이렇게 빠른 스피디한 행정에 적응이 되는 사람들은 아마 굳이 그 교체가 되지 않지도 않고 계속 쭉 같이 왜냐면 이렇게 이재명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분들은 오래 가시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장관 임명되면 그랬어요. 공무원한테 보고받다가 그냥 끝난다고. 그러니까 네, 네. 임기 시작하면은 공무원들이 이리 휘둘고 저리 휘둘고 막 행사 참석하셔야 된다고 막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기한은 공무원들이 다 해서 주면은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후루룩. 그 네. 임기 끝나는 건데 사실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저도 해본 적이 있지만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하게 만드는 게 능력인 거예요. 네. 규정 탓하고 이전에 해왔던 관행 탓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거든. 예산이 여기에 항목이 걸려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을 털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네.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만약에 규정 탓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규정을 풀거나 바꿔버려라 그냥. 내가 바꿔줄게.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어.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잖아 그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와라.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라. 이렇게 지금 질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일을 아는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고 장관들도 일머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젠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누가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법을 바꾸던가 예산이 필요하시면 말을 하든가 인력이 필요하시면 말을 하세요. 시원하게 갑니다 이게. 왜 안 네. 돼요?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말씀하신 딱 그렇게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